자, 요거는 아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정세랑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인데요. 우리는 이번 학기에 여기 들어있는 표제작을 읽을 겁니다. 근데 책을 사다 보니까 이 아작이 그 SF를 내는 출판사인가 봐요. 근데 이 SF 문학계의 대부라고 할 만한 분이신 것 같은데 김보영의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이번 학기에 SF 읽어보고 싶어갖고 이 김보영 소설을 막 뒤졌는데 마땅한 책이 없어서 커리큘럼에 못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왔길래 잽싸게 이제 샀는데 세일즈 포인트도 엄청 높고 딱 봐도 좀 저는 솔직히 표지가 너무 쨍한 파란색이어서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이번 학기에 못 읽어도 다음 학기에 강의를 맡게 되면 아마 읽게 되지 않을까 싶은 책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욕심에 정세랑 말고 김초엽도 지금 읽으려고 올려놨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세랑의 목소리를 드릴게요는 지금 읽자마자 너무 재미있어서 감동이 가기 전에 빨리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후다다닥 찍습니다. 여승규는 수용소에서의 첫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마취제 민감성 체질인데 정부에서는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규는 평균치보다 2배는 긴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괄호치고 34세 서울 출생 영어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세랑 소설 자체를 아예 처음 읽어보는데 처음에 도입부부터 이거는 그냥 뭐 쨍이네, 되게 잘 쓰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 이게 이제 SF라고 돼 있는데 사실 SF라기보다는 저는 판타지로 읽었고요. 네. 수용소에서의 첫 둘째 날을 맞고야 뻣뻣한 목을 문지르며 소장과 면담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여승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30대 영어교사인데 여기 왜 왔냐면 이 사람 제자 중에서 무려 16명이 살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그 범죄 본능을 이제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요원들이 오랫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잠복 근무를 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타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여승균이 남고에 있다가 하도 애들을 이렇게 사고를 말치니까 여고로 갔단 말이에요. 승균이 여고로 옮긴 것은 위벽의 염증을 만드는 직감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갔는데 요거라고 해서 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재밌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요거를 향했다. 그러나 요거에 가면 그런 일을 멈추리라 생각한 것은 착오였고 여자라고 사람을 못 죽이는 건 아니었다. 여러분 여자가 잔인해지려면 훨씬 더 이건 그냥 이제 곁다리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여승균이 이 감옥 수용소 어사일럼 그러니까 진짜 수용소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안이 뭐냐면은 성대 저격수를 받아라. 즉 목소리를 들을게 목소리를 내놓아라 예요. 그래서 인어공주가 이제 당연히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 목소리가 아이들 내부에 있는 범죄 본능을 깨우니까 살인자를 양산하니까 목소리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성대 제거수를 받아라.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영어교사인데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제 두 가지 옵션인 거예요. 목소리를 주고 바깥으로 나가든가 아니면은 목소리를 가진 채로 계속 이 수용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든가. 근데 살아보면은 이 수용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식의 이제 묘사거든요. 승규는 수용소의 위치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제 생각에 이 수용소는 정말 어디 서울 같은데 이런 대도시 한가운데 어디에 있지 않을까. 네. 그 옛날에 남영동 이제 그런 것처럼. 바다 냄새도 안 나니까 이거는 섬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삐용 이런 데 보면 섬에다가 이제 이런 수용소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아니고, 수용소 내부 역시 특징적인 요소 없이 폐쇄적인 의료시설 정도의 풍경이었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밖에서 보면 수용소인지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성의 없이 지은 기업 연수원 정도의 건물로 보일 터였다. 이러는데 너무 소설이 잘 읽혀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이른바 수용소, 어사일럼은 어디나 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감옥이나 교도소나 병원이나 기숙사, 저는 기숙사를 여러 군데를 전전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기숙사나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데가 다 비슷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에 이제 의하고 식, 특히 식이잖아요. 생각보다 음식은 나쁘지 않았다. 이반 데니소비치처럼 양배추 생선국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경을 떠올렸지만 아니었다. 여기 이반 데니소비치를 한번 이제 줄을 쳐주시고 저는 또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에
지난 여름에 논문을 쓴 김에 이반 데니소비치 동영상을 6개를 이제 새로 쭉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반 데니소비치는 솔제니친이라는 이제 소련 러시아 작가가 쓴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인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수용소의 하루라고 이제 좀 그 어구를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수용소 문학의 이제 대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가 삼시세끼를 되게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양배추국, 막 생선국, 그냥 막 살도 없고 그냥 막 지느러미 뼈 이런 것만 떠다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묘사를 하죠. 근데 이제 음식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팅인 거잖아요. 주인공이 나왔고, 공간의 아주 특이함 이런 것들도 다 묘사가 됐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아, 정세랑이 소설 이렇게 쓰는구나 싶은데, 인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정하민, 얘는 21세의 대전 출신의 무직인데, 얘는 그 털이 문제예요. 머리카락이나 채모나 이제 이런 게 문제여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고, 얘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외국에 어학연수를 간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잡혀왔다고 해야겠죠. 잡혀온 상황이고, 가족들에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외국에 있는 것처럼 사진 같은 것도 합성해가지고 보내고, 뭐 메일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하민 다음으로 만난 건 터줏대감 슈퍼 복윤자 김경모였다. 이 사람은 64세 포항 출신 자영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또 많은 인간 컬렉션이라고 할까요? 인물 컬렉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또 만들었는지 그게 참 좋고,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발병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감염을 시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겠죠? 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괴물들끼리는 아무것도 옮지 않습니다. 긴장해 있는 승균에게 경모가 말을 붙였다. 승균은 괴물이라는 말에 흠칫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건 엑스맨이다. 네, 뮤턴트, 그 엑스맨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또 딱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얘들을 감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목인이에요. 눈이 하나.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두 개인데 하나의 눈으로만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구울이 있어요. 구울. 자, 요렇게 이제 스페링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이버 사전에 사람 시체를 먹는 악귀다라고, 저는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울인데 얘는 이름이 있어요. 이수연 11세 원주 출생 미분류 생물. 그러니까 얘는 딱히 인간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시신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되게 분하긴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냐고. 이미 죽은 걸 먹는데 뭐가 어때서. 박테리아가 먹나 우리가 먹나 무슨 차인데, 이 중에 내가 제일 안 위험할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구울이라는 게 이 좁은 한반도에서 힘들게 이렇게 수세기를 거쳐서 살아왔는데, 이제 수연의 이 부모 세대면은 우리 세대잖아요. 그쯤에서는 어떤 은신법보다도 주민등록을 획득하는 게 생존율이 높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수연은 좀 만족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시신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화장이 대중화돼가지고 무덤에 사람 살이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풍자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되게 그 현실을 반영을 잘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이제 SF라기보다는 판타지 쪽에 더 가까운데,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중요한데, 이게 소설이 꽤 두껍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점부터는 조금 조마조마해졌는데, 약간은 이제 그 시스템을 한 번 더 이제 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제 간수가 있고, 내가 억압받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생활에 이제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러니까 연락을 할 때도 항상 옆에 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건 이제 조지 오웰의 1984나 이제 요런 게 생각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설의 내용을 채우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인물의 과거를 이렇게 톱파가면서 그 과거 속에 들어있는 여러 인물들을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건데, 비슷하게 이제 가족 이야기 이런 거 이제 한번 해주고, 원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헤어진 애 만회하는 중에 여기 잡혀온 거거든요. 근데 전화로 접촉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문자로 헤어지는 걸로, 이렇게 짧은 문자로 헤어졌고, 아마 바깥 세계에서 최악의 남자로 소문나고 말았을 터였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사인데, 그 승균의 아버지가 서자였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되게 부자였는데 재산을 이제 적자들한테 주고, 많이 당연히 그야 서자인 아버지한테는 자갈밭을 줬는데,
콩쥐팥쥐도 아니고 저 넓은 자갈밭을 다 매라. 자갈밭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갈밭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형제들끼리 소송이 나고 난리가 나겠죠.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승균도 따지고 보면 또 혼의 자식이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던 어머니를 유혹해서 이런데, 읽을수록 이거 세령씨가 입담이 이렇게 대단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제 잘 읽히고, 감옥 생활을 이제 조금 묘사를 합니다. 뭐 영화도 보고 이런 것도 하고, 좀비 영화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수연이 아까 모굴? 무슨 굴? 걔가 이제 구울이 침을 꼴딱꼴딱 삼켜가지고 이제 그게 불편했다고. 요게 이제 대략 176쪽까지인데, 그런데 이미 이제 소설이 이 정도 되면은 분량이 23쪽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슬슬 끝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소설의 분량도 되게 좀 길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한 반 정도 왔나? 한 3분의 1 정도 왔나? 이런데 작가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까? 다시 새로운 인물을 하나 등장을 시킵니다. 신년선 27세 남양주 출생, 잡지사 계약직 인턴. 주변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았다라고. 근데 신년선이 이제 문제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와 아까 여승균 사이에 이제 뭔가 그런 플롯이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신년선의 특이점은 뭐냐면 수용소에 들어와서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사건인 거고, 그 다음에 특이했다고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 아니라, 특이한 외모라서가 아니라 반대의 이유로 계속 자꾸 쳐다보게 되는 얼굴이었다. 특징을 전혀 잡아낼 수 없는 이목구비였고, 그 매치마저도 희한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잠시 시선을 거두면 어떻게 생겼는지 재구성할 수가 없었다. 평이한 인상인데 뭐 등등등. 이런데 제가 이제 특이하다라고 잠시 잘못 기억한 거는, 이게 이제 여승균한테는 이제 어떤 감흥을 주는 그런 얼굴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지루해가지고 약간 이제 건너뛰었는데, 기니까 집중 좀 못하고 막 딴짓하다 읽고 이래가지고, 연서는 엄마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런 게 나오네요. 이러면서 이제 또 가족 이야기를 하고 여사 줄거리가 진행이 되다가 얘가 감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용소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그러면서 독하게 감염이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수용소 사람들끼리 뭐라 불러야 돼요? 얘들은 죄수들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이 수용소 사람들끼리 이 연선을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땅굴을 누가 파놓은 거예요. 제가 이름은 놓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연선을 땅굴로 탈출시키는 동안에 누군가는 그 간수들의 시선을 이제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눈을 끄는 이제 그런 짓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여승균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도를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거의 성공하는 거죠. 이 여승균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를 딴 데로 돌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됐다가 여승균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저 새끼는 가둬버려. 깍듯이 여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소장이 어금니를 불룩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이제 잡혔으니까 얘는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자매진의 우리라는 제목의 이제 그 유토피아, 반 유토피아, 다른 말로는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생각났어요. 그 소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전체주의 사회에서, 미래에 그런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다 재단되고 구성되고, 다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는 다 투명하고 유리로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시간을 딱딱 이렇게 허락받아가지고 커튼을 칠 수가 있어요. 교미할 때만. 뭐 교미 상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D5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과 이 숫자로 이제 이렇게 조합이 되고, 사실 수용소와 다름이 없는 거죠. 이반 데니소비치도 까먹었다. 뭐뭐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차 504인가? 네, 604인가?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누군가 꼭 보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지점에서 이제 플롯이 당연히 생성됩니다. 여기도 똑같고, 이제 여승균이 말하자면 신년선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롯이 격하게 올라갔다가